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파닉스 학습을 하기 전 꼭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아 영어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가지를 올린 것이 있어요.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고요. 오늘은 이제 파닉스 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보통 유아인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시작해 보려고 해. 그러면 뭘 많이 해야 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아마 물어보시기도 하고 인터넷 서칭을 해보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바로 뭐죠? 소리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아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초등 이상 아이에게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파닉스 학습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요. 학교 입학 전과 후로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입학하기 전 유아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 배우듯이 똑같이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많이 듣고 말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즉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읽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우리는 빨리 영어책을 읽기를 바래요. 빨리 한글을 떼서 한글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겠죠?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문자를 인지하는 그 시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먼저 하고 영어를 배워야 하나요? 이런 것은 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아에 있어서는 문자에 관심이 있을 때 중국어든 국어든 그 다음에 영어든 뭐든 배우면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파닉스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유아일 때 우리 아이가 이제 기린의 기 이렇게 읽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 아이도 알파벳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한글은 잘 모르는데 영어 알파벳은 더 쉽게 익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그만큼 영어 알파벳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영어의 그 문자가 한글의 문자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시기는 비슷하게 온다. 그러니까 순서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바로 그런 나라죠. 대부분 가정이 어떤 환경이다? EFL 환경입니다. 학습 시간 외에는 영어를 쓰지 않죠. 이런 환경을 우리가 EFL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환경에 속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부터 영어 공부할 시간이야 라는 시간 외에는 하나도 영어 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아이에게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모국어를 하는 만큼 영어도 그 노출 시간을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 듣기에 대한 충분한 노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들어야 아이들의 그 소리의 감각과 즐거움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라임이 있는 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마더구즈가 라임이 있는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또는 닥터 수스의 책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en, can, fan, pen, 끝소리가 같은 라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앞에 있는 자음이 달라지고 뒤에는 같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boat, goat, coat 이런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이들은 되게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뭔가 앞에는 발음이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 있는 단어를 내가 여러 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라임이 있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노출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영어 동화책 좀 다양하게 들려주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난 다음 달부터는 이제 파닉스를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일부러라도 이렇게 라임이 있는 이런 마더구즈를 좀 찾아보시는 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마더구즈는요, 거의 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많잖아요. 뭐 너서리 라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음소 인식을 하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은데 자연스럽게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음절이라는 말이 있죠. 음절은 뭘까요? 소리 음자에 마디 절자를 쓰죠.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덩어리를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어로 얘기해 볼게요. 자동차. 몇 음절일까요?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입니다. 자, 동, 차. 이렇게 해서 3음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킨 것을 이제 음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에서 음절은 국어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하긴 합니다. 음절이라는 그 의미는 소리를 내는 그 단위. 파닉스를 하기 전에 소리를 내는 단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이들이 인지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단어 카드를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집에 아마 영어 단어 카드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파닉스 하기 전에 이 단어를 자꾸 경험해 보는 거죠. 따라 읽는 것들을 한번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말하기의 과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알파벳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왕이면은 쓰기도 함께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소리를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알파벳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임,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세 가지 꼭 준비를 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파닉스에 들어가야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도 있고 해외에서 수입된 교재들도 있어요. 이런 파닉스 교재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재가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사용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엄마표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워크북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소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영어구나, 재밌구나, 나 영어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재미있게 소리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도움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영어 동화책도 조금씩 읽어주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에는 또 제가 파닉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또 공유를 해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